네, 안녕하세요. 명장의 전술로또 박공원입니다. 오늘은요, 스포츠니어스의 김현애 기자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스포츠니어스 지금 대표 김현애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축구 기자가 됐어요? 저는 팬 출신인데 저만의 좀 로망이었던 것 같은데 바르셀로나가 왜 명문구단이냐,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많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좀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양시에 있는 축구단을, 그러니까 내 지역에 있는 축구단을 열심히 응원하면 그 팀이 결국은 명문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그때 우리 팀의 팬들이 한 3명, 4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고양국민은행이 승격을 포기하는, 거부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나서 제가 1인 시위하고 막 그랬어요. 예, 이런 거는 팬들과 약속인데 이건 어긴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뭐 저 혼자 힘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서 정책적인 거나 이야기하려면 글을 쓰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 쓰면서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죠. 저도 프로축구판에 한 20년 외쳤는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전남 박공원 팀장으로 전향이 돼 있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칼럼을 한 10몇 년 저도 썼거든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예, 축구. 이런 게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진 않지만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발전된 게 많더라고요. 90년대에는 축구 전용구장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경기를 다 보고 나오면 거기가 축구 전용구장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근데 지금 보면은 잔디 문제가 또 많잖아요. 계속 목소리를 내고 하다 보면 그가 또 이제 개선이 돼 있고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김현애 기자님이 어떤 뭐 제보를 많이 듣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메일로 해서 제보를 한대. 잘못하면 맨날 이상한 걸 밝히는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보는 진짜 많이 와요. 구단의 좀 비리 이런 것들도 제보가 많이 오고, 선수의 전 여자친구가 바람핀 얘기도 저한테 제보해주고 많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스스로 좀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밝히는 게 맞다, 이거는 개인적인 영역인 것 같다 판단을 하긴 하는데, 가끔 보면 저 혼자 드는 생각은 아니 내가 축구계 신문고들이니까 한편으로는 좀 영광스럽게도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안티도 많이 생기는 거지. 안티 많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든 축구를 조금 발전시키자 뭐 이런 의미잖아요. 뭐 그냥 숙명으로 생각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특징 있는 기자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 저 사람한테 하나 걸리면 죽는다. 뭐 아니면 뭐 막 이런 저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선수들도 특징 있는 선수가 많이 없어졌듯이 기자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축구 구단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1부에만 12개, 2부는 11개가 됐잖아요. 시민구단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어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제는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이제 좀 포화 상태고, 결국은 시장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시민구단, 도민구단들이 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나 싶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부실한 팀들이라던가 의도가 좀 뻔하게 보이는 팀들이라던가 시도민구단으로서의 좀 문제점도 많이 지금까지 발견이 됐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많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시도민구단들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대전 시티즌 같은 경우 선수단이 거의 60명에 육박하고 좀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한다면 결국은 시도민구단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는 기업구단이 여자 배구는 지금 뭐 계속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줄을 섰대요. 축구가 인기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홍보 차원에서 안 하는 거 아닐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고양 출범 발대식을 다녀왔는데 고양시 체육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선됐을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야구단을 해야 된다, 프로야구단. 근데 프로야구단을 하기에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금 적정 수준에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민구단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시민구단이 만들어져서 시장이 구단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면 지속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아까 인프라도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을 했지만 과연 뭐냐라는 고민도 사실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게 끝나고 선수가 이제 들어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오늘이 임기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분이 한 20분 정도 본인의 응적들을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좀 변질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정치인들한테는 축구라는 게 표가 되는 밭은 맞는 것 같아요. 시민구단, 도민구단 정도는 하나 정도 보유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시하고 기업하고 같이 해서 시는 돈을 대고 운영을 맡고, 그 다음에 시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인프라라든가 바꿔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게 그쵸. 저는 시민구단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사실 대전이 그래서 저는 성공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아까 예를 들어서 뭐 300억, 400억 이렇게 들어가면 부담이 되겠지만 시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운동장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좀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시가 안 도와주면 되게 힘들어. 네. 그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 조례 같은 부분들, 인프라 부분들은 도와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운영을 하게 되면 서로 좋지 않느냐. 그리고 또 시에서 공무원이 하나 내려와요. 그 공무원이 프로축구단을 잘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내려오는 사람이냐, 감시하러 내려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갈려. 이게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견제가 좀 되는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과거에 한 시민구단의 감독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나 이거 제보하고 싶다.